쪽에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 개념은 어떤 뜻인지 봅시다. 자,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하거나 자,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밑줄 치면 돼요. 그래서 5가지 개념이죠. 건축이라는 것은. 자, 건축이다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 신축, 늘려 짓는다, 정축, 고쳐 짓는다, 개축, 다시 짓는다, 재축, 위치를 바꾼다, 이전. 이렇게 5가지 개념을 건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신축 봅시다. 신축. 자, 건축물이 없는 갈로 떼놓으시고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빈 대지에다 새로 건물 짓는 건 다 신축이죠. 자, 갈로 안에 줄칩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까지 줄치면 돼요. 자, 개축이나 재축에 하는 것은 제해라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가 신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없는 빈 대지죠. 여기에다가 건물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일반적인 신축이고,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부속 건축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주된 건축물 하나 이렇게 짓는 거 있죠. 이까지 신축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주된 거 지을 때는 신축입니다. 원래 건물이 있는데 또 하나 건물 하나 더 짓는 거는 정축이죠. 자, 그 다음에 정축 봅시다. 정축. 자, 정축은 자, 밑줄 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이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증가되면은 정축이다 합니다. 자, 청수가 책에는 빠져 있죠. 높이 옆에다 청수 써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청수나 높이가 한 가지라도 증가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정축.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주된 건물이 있는데, 자, 여기 부속 건물 하나 이렇게 지을 수도 있죠. 면적이 늘었으니까 뭐다? 정축. 거꾸로죠, 이거. 부속이 있을 때 주된 거 지을 때는 뭡니까? 신축인데, 주된 거 있는데 부속 하나 짓는 것은 정축이다. 자, 기존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건물이 짓죠? 이것도 정축. 면적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자, 또 기존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옥상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건물을 이래 또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연면적도 늘었고 청수도 늘었고 높이도 늘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정축. 자, 기존 건물이 단층 건물입니다. 단층 건물을 여기에 중간에 구분시켜서 1층, 2층으로 이렇게 나눴으면 청수가 늘었죠. 자, 이런 것은 다 정축이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청수 높이든 한 가지로 늘면 뭐가 된다? 정축이 돼요. 자, 그 다음 개축 봅시다.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줄치고, 일부는 갈로 하나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갈로 떼어놓으시고, 중자 셋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자,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 다시 건축물 축조하는 것. 자, 그렇게 주신대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개축이다라는 것은 고쳐 짓는다 이 뜻이에요. 자,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자, 그 대지에서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를 하면은 이걸 우리가 개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일부 건물을 조금만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 하면 개축이냐? 그건 아니죠. 일부를 철거할 때는 반드시 철거 범위가 있습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털 중에서 3종류 이상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 중에 3종류 이상이 철거되면 자,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되고, 그 다음에 종전 규모 범위 내다라는 것은 자,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지으면 개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지으면 개축이 된다. 자, 이런 뜻인데, 자, 봅시다. 여기 1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전부를 철거하든 일부를 철거해서 다시 짓습니다. 종전 규모와 똑같이 100제곱미터로 지었다. 자, 그럼 똑같죠? 예, 같거나 작게 했으니까. 또 일부를 철거해가지고 3종류 이상 철거하고 종전과 똑같이 지었다. 이 다 개축이에요. 예. 자, 그럼 종전보다 이제 작게 지었습니다. 90제곱미터. 자, 종전 규모와 같거나 어떻게 작게 해도 개축이 돼요. 그래서 종전 규모와 전부를 철거하든 일부를 철거하든 종전 규모가 같거나 작게 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개축이다. 그러면 종전 규모보다 크게 지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지었다. 종전보다 초가 축전했어요. 자, 이거는 개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만일 전부를 철거하고 초가가 되었다 하면은 신축이 돼요. 자, 일부를 철거하고 초가됐죠. 정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막 이런 뜻이다. 그래서 그 몇 주, 3줄 읽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시험이 다 틀린다. 예. 그러니까 이 과목은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가 도저히 안 되는 과목이에요. 설명 안 듣고는 답이 없죠. 예. 그 몇 줄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시험에서 못 맞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다. 그래서 지금은 요까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전부든 일부를 철거를 하는데 일부 철거할 때는 3종 이상 철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종전 규모가 똑같이 짓는다든지 작게 지으면 뭐가 된다? 개축이 된다. 이것부터 먼저 명심하시고, 초가 되면은 이렇게 전부 철거해서 초가 된다, 신축이다, 일부 철거해서 초가 되면 정축이다. 이거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거부터 먼저 하세요. 자, 그 밑에 재축 봅시다. 재축 줄칩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줄치고 박스는 1번 줄핍니다. 연면 작게는 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종전과 같거나 작게 이 뜻이고, 2번에 동수청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 기억해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 종전과 같거나 작게. 니은해 줄칩니다. 동수청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 초과할 경우까지 줄치고, 해당 동수청수 높이가 법, 영, 조례에 적합하면은 한 가지 정도 초과되는까지 뭐로 본다? 재축을 본다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재축은 다시 짓는다. 어떨 경우에? 재해로 무너졌을 때. 자, 우리가 앞에 개축은 사람 철거한 거죠. 이거는 사람 철거한 게 아니고 재해로 어떻습니까? 무너진 거죠. 자, 재해로 멸실된 후에 다음 조건 갖추어 축조하면은 재축을 본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내로 종류가 같거나 작게, 그 다음에 동수, 청수, 자, 높이는 종전 규모 이내로 종류가 같거나 작게. 자, 이 중에 한 가지 정도 초과되는 것까지 재축으로 보라 이 뜻입니다.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바닥 면적이 100, 2층 바닥이 면적이 100, 높이 14m짜리가 재해로 무너졌어요. 자, 다시 똑같은 규모로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 14m 지었다. 자, 연면적 합계는 바닥면적 합계죠. 200, 200 갖고. 자, 그 다음에 동수 한동, 청수 2층, 높이 14 그대로죠. 이 뭐다? 재축이다. 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는 16m. 자, 그러면은 연면적 합계는 종류가 같고 동수 청수도 같은데 높이 한 가지 초과됐죠. 높이 한 가지 초과되는 까지 뭐로 본다? 재축으로 봐라 이 뜻이.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전 보시면은 줄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줄치고. 자, 주요 구조 해체하면 안 됩니다. 해체하지 않는다는데 주의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줄칩니다. 같은 대지 안에 다른 대지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래요. 자, 여기 대지에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하나 앉아 있어요.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같은 대지에 이 위치로 이렇게 바꾸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땅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고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있죠. 크레인 들을 수 있는 건물들을 위치를 바꾸는 것을 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개축이나 뭐 신축이나 여기에 대한 그림이 있죠. 그 그림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재축 있죠. 재축은 없애버립시오. 그 그림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그 그림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자, 전부가 건물이 멸실되어 동일 규모면 재축인데 자, 증가하면 신축이라고 해놨죠. 찾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동수, 청수, 높이 중 한 가지라도 초과됐을 때는 뭐로 봅니까? 재축으로 보는데 거기서는 신축이나 정축으로 본다 이런 거예요. 초과되면은. 그래서 이거 그 그림은 옛날 법입니다. 지금 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은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뭐 이거 왜 안 고치느냐? 고치려니까 뭐가 든다? 돈이 든다. 이거 선생도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책을 원고를 써놔놓고 고치려고 하니까 돈 안 주고 고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법이니까 그 부분 보지 마세요. 자, 이제 대수선. 여러분 시험에 잘 놓죠. 이거 대수선. 노는데 다 그대로 외우고 가면은 그대로 다 틀리고 와요. 예.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자,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정설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 자, 그래서 8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우리가 수선이다라는 것은 고친다는 뜻이에요.
대수선이라는 것은 크게 고친다. 어떻게? 특정 부위를 정설, 늘려서 해체, 특정 부위를 없애서 수선, 특정 부위를 고쳐서 특정 부위를 변경시켜서 크게 고치는 행위를 대수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는 수십 가지 이상인데, 자, 그 중에서 8가지 있지요. 8가지만 허가받도록 규제를 하겠다. 그 뜻이에요. 대수선 중에 8가지는 허가받아서 해야 되고 나머지는 허가 없이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럼 원래부터 이 8가지가 대수선을 허가받도록 규제를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법은 1960년대 만들어집니다. 그때 당시는 대수선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냥 대수선은 허가 없이 알아서 했는데 이 8가지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수선은 첫째 단계에서는 왜 8가지만 허가받는지 그 이유 있죠.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자, 이유를 알고 그 다음 단계 가면은 대수선에 대한 범위에 관한 거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응용되는 거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충분히 다 이해했을 때 대수선에 노는 문제를 안 틀립니다.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외운 대로 가니까 다 틀려버리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왜 8가지만 허가받도록 하느냐 이 뜻이에요. 이유를 아는데 1, 2, 3, 4 4는 구조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 3, 4에 해당하는 것을 자, 대수선하면은 건축물의 구조가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허가받도록 규제하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있죠. 5번, 6번은 피난시설이에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시설을,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인데 이거 손대면 재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커집니다. 그 다음 7번은 분쟁 예방 때문에 대수선 하라 뜻이고 허가받도록 하고, 8번은 자, 화재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허가받도록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8가지. 1번에 보시면은 내력벽이라고 되어 있죠. 내력벽. 내력벽은 힘을 받는 벽이다. 자, 그 내력벽을 자, 정설, 늘리거나 해체, 없애거나 하면은 건물이 붕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건물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손댈 때는 허가받아라 했듯이. 그 다음에 2번은 기둥이라 되어 있죠. 3번은 뭐? 보. 4번은 지붕틀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정설 해체하거나, 자, 기둥이나 보, 지붕틀을 한 개 더 늘린다든지, 또 해체, 없앤다든지, 또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으로 허가받도록 규제한다 이 뜻이고, 5번은 방화벽이라 되어 있죠. 방화벽이 많은 벽이요. 화재를 막아주는 벽 아닙니까? 방화 구역을 한 바닥이나 벽은 다 화재를 막아줘요. 그 다음에 6번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화재 시 피난시설 역할을 합니다. 이런 5번과 6번 같은 시설을 손을 대버리면은 자, 재기능 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손댈 때는 허가받아라 이 뜻이죠. 그래서 6번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자, 우리 4층 이하짜리 건물에는 자, 여기에 자, 어느 층이고 이 계단을 타면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 있죠. 이걸 주계단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층 이상이 되는 건물에 자, 여기에 자, 이런 계단이 있다. 자, 그럼 이 계단은 자, 이걸 뭐라 부르느냐?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11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 있겠죠.
여기 있는 계단을 뭐라 부르느냐? 특별 피난 계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게 4층짜리 건물인데 이 3층에 자, 여기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위에 층 있는 사람, 4층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피를. 그 옥상에 가면 죽으러 가는 거고. 뻑하면 다 옥상이라 생각해요. 그 옥상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이 내려갑니까? 올라옵니까? 올라오고 유독가스가 위로 올라오죠. 여기 산소 없어져요. 옥상에 대피하면은. 유독가스 마시면 신경마비 옵니다. 저도 유독가스 한 마셔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죽다나. 예. 제 첫 번째부터 사지, 다리 마비가 옵니다. 머리는 정신 말짱해요. 못 움직여.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좀 더 마시면 폐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질식사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죽는다 알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마비까지 와가지고 폐에 마비 오기 직전에 구출됐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올라가면 안 되죠. 여기는. 자, 제일 안전한 방법은 빨리 계단 타고 나가는 게 최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계단실이 주계단이라 하는데 이거 불연제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이 계단실이 불에 조금 견뎌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층은 더 오래 견뎌야 되죠. 그래서 5층 이상이 되는 건물에는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단실이 내화 구조로 시공돼 있고 시공해야 되고 불연제로 마감시켜야 되고 각종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방화문이다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내실과 계단실 사이에 여기에 철판문이 있죠. 이 철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종은 양쪽 다 철판이고 얼종은 한쪽만 철판인데 그 갑종으로 해서 딱 이 철판 닫아버리면 이 계단실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불연제 마감되어 있고 갑종으로 막 방화문으로 달아버리면 불이 나더라도 여기는 불이 확 타는데도 계단실은 좀 오랫동안 버팁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탈출할 수 있어요. 여기는 더 오래 견뎌야 되죠. 그래서 이걸 특별 피난계단이에요. 내 피난계단 구조에다가 배연 설비, 연기 빼는 설비죠. 그 다음에 스프링, 쿨러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옛날에 이거 대수선 허가 받도록 안 했다. 자, 건물주가 이 계단 손댑니다. 자, 허가 없이 손댈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자, 손대고 나니까 다시 이 계단 구조를 하니까 돈이 어떻습니까? 많이 듭니다. 굉장히. 그 돈 안 드는 일반 계단 설치했다. 그거 화재 났죠? 인명피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수선으로 허가받도록 규제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7번에 보시면 다가구주택, 다세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다가구주택과 다세주택 간에 가구 간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손을 대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 분쟁이 생겨요. 네. 자, 그래서 이렇다. 자, 이게 A 세대고 이 B 세대입니다. 이 벽이 경계벽이죠. 예. A, B 세대가 경계가 되는 벽이고 공도로 사용하는 벽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벽은 여기에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은 B 세대 쪽에 뭐가 생깁니까? 피해가 생깁니다. 그럼 서로 분쟁이 생긴다. 예. 예를 들어서 이 벽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중간에 소음재 이런 게 딱 이만한 게 들어가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타설하기 때문에 벽돌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A가 시멘트 모서를 하나 시공하려면은 먼저 드릴로 뚫어야 되죠. 그리고 못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소음 피해가 나타납니다. A가 뭐 양해 구합니까? 안 구해요. 지 집안이니까. 그럼 B가 뛰 쫓아갑니다. 뭐 하노 하면 A가 뭐랍니까?
내 집에 내가 못 박는데 네가 와 상관이고, 내 집에 피해가 생기니까 하는 소리 아이가.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해가 될 일이가 우리가 피해가 생기는데, 그래서 멱살 잡고 흔들고 싸운단 말이야. 예. 자, 그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예 분쟁 예방 차원에서 200은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대려면 허가받아라 했듯이. 내 같은 사람 여기 산다. 죽었다 이거니. 저는 가서 안 따집니다. 바로 고발해봅니다. 가락구청에 고발하면 구청에 와가지고 전부 다 사진 찍고 다 하죠. 자, 이거 손대는 행위 했으니까 이거 뭐가 행위 아니냐 이러면 구청 쪽은 법대로 처리해라 하면은 지가 뭐랍니까? 법대로 처리하겠죠. 그 뭐가 행위를 했으니까 과태료 500만 원. 그러면 A가 또 찾아오죠. 예, 내한테 과태료 500만 원 니 고발했나? 내가 고발했는데 와. 그러면은 또 싸우죠. 그러면 또 고발합니다. 그럼 특정 범죄 가중처벌됩니다. 보복행위했다고. 바로 구속. 못질 하나 때문에 구속도 안 나니까. 자, 말이 그렇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런 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에다 넣은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래 안 짓죠. 요즘은 다세주택 지을 때 가보면 이래 짓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덤프죠. 여기 계단 들어가죠. 이래 짓고요. AB 세대에 벽이 안 만나서. 이렇게 해서 옛날식 다세주택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이렇고. 그래서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대수선으로 허가받도록 규제했다. 그 다음 8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 마감재죠. 마감재. 마감재를 자 정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 돼요. 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외벽에 마감재를 다 발라놔요. 이 마감재 역할이 불령 기능과 단열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불이 나더라도 마감재 때문에 여기 불이 옮겨 붙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건물주가 자 마감재를 손대고 이만큼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바르려니까 비싸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자가 나쁘리죠. 타고도 나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전에 이런 불이 여러 번 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없이 8번도 대수선으로 뭘 받도록 허가받도록 규제를 하겠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뜻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8가지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도로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줄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까지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세요. 자, 뛰어넘었습니까? 도로로서 줄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래 줄치고 1번에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하는 고시가 된 도로, 고시의 동그라미. 2번 건축허가 신고시, 특별시장, 강시장, 특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줄칩니다. 지정 공고한 도로. 자, 이게 건축법상 도로 뜻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대지와 도로 관계,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예. 자, 여기에 있는 이 대지는 도로에 접했습니까? 접하지 않았습니까? 안 접했죠? 이걸 뭐라 부른다? 맹지라 해서 허가받아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 도로, 그러면은 이 도로, 대지가 2m 접해야 할 이 도로는 어떤 도로냐 이 뜻이에요. 자, 이 도로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2m 대지가 접해야 할 저 도로는, 자, 첫째, 보행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자, 도로나 예정도로로서 국토계획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든지 건축허가 신고 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게 되면은 도로가 된다. 그 여기에 맞는 도로에 접해라 이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풀어보면은 첫째, 보행이란 말은 사람이 다닌다는 뜻이죠. 예. 반드시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대지가 여기에 2m 이상 여기에 접해야 할 이 도로는 사람이 꼭 다녀야 돼요. 사람이 못 다니면 접해봐도 건축허가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사람 못 다닌다 그래요. 도로 있지요. 고속도, 또 뭐 자동차 전용 도로 있죠. 자, 이런 도로는, 자, 사람 다닙니까 못 다닙니까? 예, 이런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저게 접해 있을 때는 허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기획부동산 같은 거 많이 설치할 때 고속도로 옆에 있는 이든 땅을 탁 사가지고 그러죠. 예, 뭐라느냐. 자, 선생님 감정 좀 해달라고. 그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있는, 고속도로 옆에 걸 샀더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 입장에서. 잘 샀네 하고 끝내야 되죠.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정말로 그 한 번 당하고 난 뒤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냥 잘 샀네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기 당했다 이 뜻이. 건축 못하죠? 이 도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순진하게, 지금부터 뭐 십몇 년 전에는 순진하게, 제가 이거 사기당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선생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안 되겠습니까? 딱 저보러 해결해 달라요. 예, 완전히 막 1억 주고 샀다는데 얼굴 철판 딱 깔아뿌리고 선생님이 해결해 줘야죠. 내가 왜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 선생님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뻔뻔해요. 1억이란 돈이 사기당했다니까. 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속에 든 말 안 합니다. 잘 샀습니다 하고 갚으래요. 나는. 왜? 잘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 싶었어. 이런 도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지만 예외로 곤란할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너비가 3m 이상이면은 도로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 사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양갈로 2번에 특례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자,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라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의 그 위치를 지정 공구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가로 뛰어넘치고 인도로는 예외로 도로로 인정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죠. 자,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 자 4m 이상이 안 돼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막다른 도로라 돼가 있죠. 그 표를 보시면은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가 얼마 이상? 2m 이상이 되면은 도로가 됩니다. 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이 되면 되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너비가 원칙적으로 6m 이상이 되는데 이런 기준 외우실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 4m 안 될 때도 인정되죠. 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자, 예정도로 아직 설치가 예정인 도로도 건축부상 도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 중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이 A 대지가 매물로 나와서 중개를 해달라 합니다. 그럼 현장에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야 됩니까? 자, 현장 가는 건 귀찮아해 하는 사람 중개업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중개업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매물이 나오면 열심히 현장에 가봐야 되죠.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현장 가서 이 대지에 확인해야 될 것이 1번이 이거예요. 2m 이상 접했느냐 안 접했느냐. 도로. 어떤 도로에 보행이 반드시 돼야 되죠. 이건 안 된다. 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예외로 곤란하도 너비가 얼마 이상? 3m 이상이거나 또 너비가 4m 이상인데 막다른 도로가 한쪽이 막힌 도로가 막다른 도로죠. 그 기준에 적합한지 또 설치 예정인 도로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곳에 2m 이상 접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대지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만일에 저게 명지다 하면은 가보면 명지다 하면은 저는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 소유하고 이 을이 소유하고 이 병이 소유하는데 병이 중개사한테 이거 팔아달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땅값이 평당 2천만 원이다. 자, 그래서 자 명지 이기지 매물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병한테 그러죠. 명지네요. 도를 접하지 않으니까 허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땅 주인 병은 알고 있어요. 얼마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럼 이게 명지이기 때문에 평당 2천만 원짜리인데 막 1,000만 원만 좀 받게 해달라. 그러면 뭐라 해야 되느냐? 1,000만 원도 너무 많은데요. 자,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얼마? 0원입니다. 0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개를 못한다. 1,000만 원 못 받습니다. 이거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면 가치 없습니다. 자, 갑이나 을에게 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갑이 예를 들어 샀다면 이거 합비를 하면은 여기 건축을 할 수 있죠. 그 갑이 을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갑한테 이야기하면 갑 뭐라냐? 한 50만 원. 아시겠습니까? 예. 50만 원에 살라면 사세요. 을한테 가면 뭐랍니까? 을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절대로 평당 100만 원 이상 안 줘요. 그러려면 살라면 사고 말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개사가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면 요 둘이 싸움 붙여야지. 갑을. 서로 경쟁시켜 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사겠죠. 그러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예. 자, 그런데 그거는 그런 중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어차피 저 맹지는 아무도 안 사요. 예. 그리고 갑을 외에는 살 사람이 없죠. 그래서 갑이나 을이나 적정한 가격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 면적에 관한 정리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1번에 대지 면적. 자, 줄칩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게 줄치고.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이래 보시면은, 자, 대지가 이래 생겼어요. 이 대지 면적 어떻게 산정합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수평을 잡아서 빗을 투영을 한다면 울퉁불퉁한 것은 반듯한 그림자밖에 안 나타나죠. 예. 그래서 반듯한 이 면만 대지 면적을 산정하고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이 어떻게 하라? 제외하는 것이 수평 투영 면적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사지 같은 데 가보면은 이게 대지다. 자, 대지 면적 산정 어떻게 하느냐? 자, 반듯한 이 면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하고 경사면 이거는 어떻다? 제외시키는 것을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산정해라 이 뜻이요. 자, 그 다음에 지정 건축선, 후퇴 건축선은 지금 보실 거 없고 건축 면적. 자, 1번에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외벽의 동그라미,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동그라미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줄 텐데요. 자,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외벽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이죠.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반듯한 이 면만 건축 면적으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벽 면적 일부가 건축 면적이 어떻습니까? 들어갑니다. 그 이걸 위에서 이래 내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조금 가장되게 그렸는데 건물을 위에서 보면 이 벽이죠, 이거. 네. 이 벽의 무슨 선? 중심선이에요.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이 부분을 무슨 면적으로? 건축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 뜻이에요. 벽 일부만 건축 면적으로 합니다. 모든 건물 이리 생겼어요? 아니죠.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뭐 한옥 같으면 자, 처마 같은 것이 길게 놓죠.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인데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산정하지만 그 외 건물들은 거기에 2번에 보시면 다만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건물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중개업자지 건축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내요. 양갈로 2번 이하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있죠. 다 버리세요.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라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